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조금 전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공수처의 브리핑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 가결 직후인 12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요, 최근 전국 위기를 딛고 기업이 앞장서는 듯한 등의 방식으로 경제를 살려가자. 자, 그리고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질의응답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뭐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어쩌면 그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경 논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약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이랑 사법 리스크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말씀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그저께인 것 같네요. 그저께 이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일선 경제 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당이 뭐 여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척이 없었어요. 정부도 역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분요.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이쪽, 예, 먼저 하세요. 예, 마이크 있으니까요. 예, 먼저 하시고요. 예,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꾸준히 국민 통합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좀 탄핵이나 특검법 그리고 거부권이 예고된 이제 정쟁 요소적 입법 등 좀 정치권의 논란이 좀 상당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때마다 좀 민심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에 어떤 국민은 좀 호응을 했고 또 어떤 국민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은 좀 어떤지 정의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10분간 모두 발언을 했고 지금 30분째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내용도 있었고 다소 좀 불편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넘긴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주요 쟁점 질의들 그 답변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모두 발언, 10분 정도 되는 모두 발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회복과 성장이었습니다. 지금 뒤로 오는 백드롭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회복과 성장이 시대의 과제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번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대신 어떤 성장 공약으로의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지지율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지지율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탄핵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민주파출소와 카톡 검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가짜뉴스다. 가짜뉴스가 계엄의 이유가 됐다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거부권을 남발해서 경제 안정이 아닌 경제를 해치는 행위만 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사법 리스크와 정치권의 개헌 논의 등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짧게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여론조사 하락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에 이 하락의 원인을 좀 찾아봐라라고 좀 주문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냥 국민의 뜻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좀 강행을 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특위와 또 조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카톡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카톡 검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반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가 넘게 나오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선관위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갤럽이라든지 MBS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평에는 리얼미터마저도 어떤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치보다도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마치 업체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반감이 있었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자, 많은 뭐 질의응답 중에서도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짚어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현 정국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들어봤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좀 많은 뭐 답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뭐 저는 핵심적으로 그 내용 중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큰 축의 민주원정이 흔들리는 문제를 막아내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경제적 침체에 의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우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민생 경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모두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분배 정책들보다는 일단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하는 측면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계속 다 아시겠습니다만 계엄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거의 유동성 60조 정도로 공급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실질 GDP 같은 경우도 6조 한 3천억 정도가 증발했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 내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민생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제일 정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제공을 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론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전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민심의 변화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에도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실상 야당 측에서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결집을 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항소심이 진행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왜 지금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도 지금 바깥에서 저런 정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실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스피커를 정하는 데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 좀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슷한 취지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일정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지난주 대장동 재판 때처럼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조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재판 일정을 미뤄보겠다고 조퇴한다면 그건 파렴치범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연쇄 탄핵, 입법 폭주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네, 행정관님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여론조사 하락이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하느냐 이런 비판 내용 같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냐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지레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가 내부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다 닥치고 있는 문제가 보수 과표집은 사실입니다. 근데 보수의 과표집을 여론조사 기관이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전체적인 샘플을 채우는데 네. 요즘에는 3시간, 4시간이면 채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보수가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데 보수가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 두 가지겠죠. 보수가 과표집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응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그것을 어떤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부의 힘을 가해서 이것을 통제할 방법도 없다. 저는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과 관련해서 그 원인이 이재명 당대표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탄핵이 발생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그 이후에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야당 모두가 모여서 그리고 여당의 일부가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든 원인을 이재명 당대표에 모는 그러니까 2년 6개월 이상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재명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무능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렴치범이라고 얘기해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저부터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침뱉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 3번, 그다음에 체포영장 1번, 그다음에 뭐 구속 적부심 온갖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파렴치범입니까? 제가 볼 땐 잣대를 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일하게 되셔야 돼요. 저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는 건 매우 무리가 있고 이 내란 상황마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전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과거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침묵하지 않았는가? 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있어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승리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와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과거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들도 드는 지점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조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도 잡은 걸로 보이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여론조사도 오늘 아침에 2개나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 양자 대결시, 다자 대결시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죠. 좀 앞서는 걸로 나온 부분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앞서는 것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진영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수 결집이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은 중도층도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2030 청년들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도 여론조사 업체들의 어쨌든 경향성을 봤을 때 굉장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203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때 공정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방점을 두고 있는 집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민주당의 폭주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이 어떠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예산안을 삭감한 채로 그대로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중도층이 이전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보수를 집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으로서 이제 이미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지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지사에게 이제 표가 모이는 것에 있어서 네.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지금 저 수치를 봤을 때 김문수가 뭐 정말 나오겠냐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왜 민주당에게서 떠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기 대선이 일단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김문수 장관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 여론조사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 또 김문수 장관이 좀 뜨는 현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 결집 자체가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지금의 트렌드, 추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지표 자체가 평균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5%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35%가 나오는 조사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네. 이건 보수가 매우 과표집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문수 장관이 뭘 했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매우 극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이라고 하는 적어도 인지도가 훨씬 더 높고 상식적으로 어떤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법무부 장관,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들을 능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네. 저는 그건 과잉대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좋아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예를 들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 때 말씀하신 지금 중도층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부분적인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만약에 김문수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저 정당은 저런 극우적인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가 저 당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여론조사의 수치, 추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숫자 노름에 어떤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특히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을 대표해서 나와서 패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변화를 잘 추적해 봐야 되고 중도층이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보수층은 무엇 때문에 결집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그러면 김문수 장관의 어떤 급부상이 네. 일시적일지 혹은 뭐 탄핵 심판 이후랄지요. 어떤 이벤트마다 지속이 계속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만큼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TK 신년 인사회에 김문수 장관이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를 때는 주관식으로 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이제는 뭐 AR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항목안에 김문수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뭐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혼자 앉아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좀 그동안에 강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보수층을 집결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먼저 냈고, 그래서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해야 된다는 형태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지연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2030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에 좀 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더 국민의힘의 이제 집결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문수라는 인물이 조금 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